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0년 1월 28일 1시 9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 방송을 할 생각이에요. 이제 주말에는 제가 웬만하면은 토요일이랑 일요일은 이제 좀 낮이랑 저녁이랑 나눠서 이렇게 두 번의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 제가 방송을 키기 직전에 오늘 좀 클레이튼이랑 오르빗 체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이제 가격 상승이 나와서 이제 같이 이 화면을 좀 보려고 했고요. 지금 오르빗 체인이나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이랑 다른 이제 외국 거래소에 상장이 많이 되어 있는 알트코인들이랑 가격 변동이 좀 다르게 가고 있어요. 다르게 간다라는 게 이제 완전히 커플링 장세로 가는 게 아니고 좀 따로 놀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클레이튼도 그렇고 이제 오르빗 체인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많고 그런 건데, 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자회사인 그라운드 X에서 만든 그 코인이다. 그래서 카카오 코인이라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클레이튼이랑 오르빗 체인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안 가질 때 사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올라올 때 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고, 왜냐면 제가 이제 또 클레이튼이랑 오르빗 체인에서 얘기를 할 때 또 지금 이렇게 급등이 또 나온 상황에서 또 진입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좀 불안한 마음에 먼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시작을 좀 하고요. 오늘은 제가 몇 가지 기사를 좀 살펴보고, 이제 제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차트 보고 방송 이제 일부 방송 마치도록 할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볼 거는 은행에서 게임 아이템을 거래한다. 디지털 자산 시동거는 금융권. 이런 기사가 11월 27일 어제 나왔는데, KB, 코다에 지분 투자를 했다. 자, 가상자산 등 보관, 거래, 투자하는 디지털 자산 은행으로 키울 것이다. 미국은 이미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허용 등 이미 급성장 중이다. 신한이나 하나에도 뭐 이제 관심 많다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요. 국내 온라인 게임 속의 아이템은 수천만원 현금으로 거래되는데요. 이런 거를 결국에 은행들이 신용이 돼가지고 블록체인 상에서 왔다 갔다 거래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한 몇 개월 전부터 해온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블록체인 상에서 대부분의 것들이 디지털 자산화가 돼서 거래가 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라는 거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을 계속 준비를 해왔어요. 최근에 이제 국민은행에서 디지털 수탁자산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기사가 막 여러 개를 떴는데, 그 기사가 나온 건 사실 작년부터 떴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국민은행에서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 있었고, 뭐 관심이 있는 분들이야 뭐 올해 초에도 나왔었고 뭐 작년에도 나왔었으니까 아마 다 알고 계셨을 텐데요. 작년 뭐 올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되게 옛날부터 준비가 많이 됐던 거거든요. 되게 옛날부터 많이 준비가 됐던 건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것 뿐이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이제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뭐 신한은행도 LG CNS랑 같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 플랫폼을 뭐 사범 뭐 구축했고, 이제 뭐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플랫폼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뭐 하나은행도 부동산 신탁 수익 증권 거래 플랫폼인 카사의 투자자 예탁금 관리를 전담하고 있고, 우리은행 역시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 X와 블록체인 업무 협약을 맺은 적이 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 X라는 게 카카오의 자회사고, 여기 나와 있구나.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자회사인 거고, 그리고 이 그라운드 X에서 발행한 암호 자산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그 클레이튼이라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예, 방금 제가 첫 번째 화면에서 보여줬다. 그런 거고, 제가 이제 오르빗 체인이랑 코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오르빗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톡 그라운드 X 자회사 그라운드 X와 거의 뭐 자회사는 아닌데 뭐 자회사급인 거의 오지스라는 기업에서 지금 업비트랑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업비트의 자산관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회사가 DXM이라는 회사인데, 그 DXM과 지금 오지스와 같은 건물을 쓰면서 동거동락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이 코인들의 어떤 미래를 받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뭐 그렇다고 이제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디지털 자산에 은행권도 이미 다 준비를 해왔다. 지금 기사가 뜬다라는 얘기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준비를 끝내고 이제 서비스 직전에 왔기 때문에 이런 그 기사가 뜨는 거거든요. 그럼 이 기사가 뜨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의사 결정과 얼마나 많은 실무진들의 노력이 그 전에 있었겠어요. 내부적으로는 이미 준비를 다 해왔으면서 굉장히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왔다라는 거죠. 사실 잘 찾아보면 그렇게 몰래 한 건 아닌데 대부분 관심이 없으니까 몰랐다라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 나와있는 두나무 대표 이서구라는 분이 금융권과 사업행령 논의 중이라는 기사를 했었는데요. 그 이서구라는 분이 두나무 대표예요. 두나무가 그 업비트 거래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업비트, 빗썸, 또 이제 뭐 코빅 거래소, 또 뭐죠? 그거 빗썸, 이렇게 코인원, 뭐 이런 데들이 이제 4대 거래소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 두나무 대표가 이서구라는 분인데, 이 이서구라는 분이 전에 카카오 대표였어요. 카카오 공동 대표였는데 지금 두나무라는 그 회사에 지금 가 있는 상황이고, 그 두나무가 업비트라는 거래소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카카오에서도 이 암호자산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걸 예상을 했겠어요. 아마 대표로 가신 게 18년도인가 17년도인가 아마 그때였을 텐데, 그때 한창 뭐 유시민 작가님이 막 TV에 나와서 사기냐 마냐 이런 얘기 막 했었는데, 사기였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일단 그 17년도나 18년 때도 사실 사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시장에 진입을 해서 그 시장이 과열 상태일 때 물린 분들이 이제 투자 실패를 한 거지, 이게 뭐 다단계 사기라던가 폰지 사기인 건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시점에서 이제 건강한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이거는 우리에게 큰 주어진 기회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국민은행은 해시드와 해치랩스와 함께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기업 한국 디지털 자산 코다를 설립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그 해시드라는 기업이 그 오지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오지스라는 그 기업이랑 그 공동으로 그 클레이튼의 거버넌스 카운슬 멤버로 공동으로 참여가 되어 있거든요. 거버넌스 카운슬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클레이튼에 관심이 생기면은 이 해시드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한번 쫓아보시면은 굉장히 좀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은행이나 증권사로부터 협력 제의도 많이 들어오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논의도 많이 하고 있다. 또 증권 플러스나 블록체인을 활용한 증권 비상장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그 뭐 증권 플러스 비상장 주식을 이제 거래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다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이제 하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미 그렇게 방향성으로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보면은 된다라는 거고,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미 DXM과 함께 커스터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커스터디 사업은 은행과 협력할 계획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DXM이라는 데가 지금 그 오지스라는 기업이랑 같이 일하는 곳이고, 이 DXM의 이 커스터디 사업이요, 이 사업이 그 트리니토라는 사업이거든요. 네이버에 지금 트리니토 한번 검색해 보세요. 트리니토가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리플 이런 코인들을 그 스탁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실제로 은행처럼 예금도 가능하고 그 자산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한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가 그 서비스도 사실 되게 좋거든요. 저는 그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에 있고,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 신용이나 뭐 그런 뭐 신용 등급, 현재 뭐 그 재산 상황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단순히 이제 비트코인 담보, 이더리움 담보로 대출이 나오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꼼꼼하게 잘 공부해 보신 다음에 활용을 해보시면 이것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서비스다. 왜냐면은 이제는 이런 서비스 자체가 은행이라는 어떤 신용 있는 기관이
보증을 서주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시대 흐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그 트리니토라는 서비스가 오르비 체인이라는 이 자산 위에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면 되게 그 재밌습니다. 그런 이제 공부를 바탕으로 이제 차트도 보고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어떤 시대적 흐름이라던가 어떤 그 사업의 어떤 확장성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차트만 보는 거는 좀 아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볼 건데, 차트를 보기 전에 이런 기사들 많이 있어요. 이거 11월 27일에 나온 건데, 뭐 코인베이스 CEO가 트럼프 임기 말에 최악의 암호화폐 규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기사는요, 저는 이제 무시해도 될 정도의 어떤 노이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뭐 정부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누가 어떻게 말했고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틀이 짜여지고 뭐 누군가 규제를 할 것이다 이런 약간 부정적인 이런 말 자체가 되게 진짜 그 우리의 눈 가리고 아웅 수준의 어떤 그런 이제 퍼드성 기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내용을 떠나서 제가 내용을 그냥 안 보고 넘어갈 건데, 이런 기사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이미 시대의 어떤 우리의 흐름이라는 게 방향성 이런 게 굉장히 윤곽이 많이 나온 상황인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기사들 굳이 오히려 그냥 봐보고 결정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제 관점에서는 이런 기사들이 이제 눈에 안 보인다. 근데 저 역시 암호 자산이 확실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말을 완전히 믿지 마시고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차트를 볼 건데, 제가 이제 차트는 최근에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볼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 본 지가 좀 오래됐는데, 업비트 인도네시아에서 보면 제가 이제 그어놨던 어떤 기준선들이 있는데, 뭐 기준선을 좀 이제 돌파했다라고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조금 저는 하방으로 오버슈팅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뭐 5-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어떤 타이밍이었냐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이 뭐 리플 등이 상승할 때가 아니라 엇박으로 항상 올라가줬다라는 거죠. 이 클레이튼이란 자산을 이제 가격 상승을 올리는 어떤 특정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어긋나게 해서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 하방으로 오버슈팅을 때린 다음에 원래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봐보세요 한번. 이제 올리기 전에는 오히려 일부러 더 하락을 시키고 가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이때도 보시면 이때 시장 참여자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때 시장 참여자가 저였을 거예요. 저 이때 되게 짜증났거든요. 계속 하락하고, 저 솔직히 이때는 이제 클레이튼이란 자산에 대해서 믿음이 좀 부족할 때인데, 뭐 계속 흐르니까 저도 이제 짜증났는데 또 올라갈 때는 또 시원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이때도 시장 참여자였는데 이때쯤에 제가 샀었는데 또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짜증나죠. 그리고 마지막에 밑으로 오버슈팅 한번 때리고 그때부터 쭉쭉쭉쭉 올라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개미 투자자들, 저 같은 이제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물량 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실제로 이렇게 슈팅이 나오기 전에 물량을 어느 정도 털어냈었는데 제가 털자마자 바로 올라갔던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는 저의 어떤 비이성적인 판단과 아쉬운 선택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도 일부분 그렇게 해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웠던 경험이 있다. 이때 한 180원 하던 게 950원까지 썼었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는
이 추세 라인대로 클레이튼도 뭐 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기대 수익률이 지금 상황에선 굉장히 크다. 근데 항상 이제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들이랑 엇박으로 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오르비 체인 같은 경우에도, 오르비 체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는 좀 많이 안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차트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사실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차트는 그냥 굳이 보지 않고 가격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은, 오르비 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오르비 체인의 가격 상승이 정말 크게 나올 타이밍이 저는 정말 뭐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다. 제 기준에서 오래 남지 않았다라는 거는 뭐 2-3개월 안에는 진짜 큰 상승이 나와 줄 수 있다. 사실 뭐 기대를 하자면 뭐 한 달까지도 저는 보지만,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좀 그러니까 2-3개월 안에는 저는 충분히 이제 괜찮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제 투자 스타일 안에서는 저평가된 자산을 찾아서 저평가된 영역에서 들어가서 그냥 한없이 기다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예, 제 투자 스타일을 그냥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트레이딩 뷰로 가서 간단하게 이제 시황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미넌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63 정도 라인에 있는 상황이고, 뭐 아직은 사실 뭐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죠. 제가 말씀드린 더 큰 쏟아지는 하락이 나와줘야, 이제 알트코인들, 특히 뭐 리플이나 뭐 이더리움,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쏴주면서 도미넌스 차트가 깨질 것이다. 깨지면서 이 큰 청록색이 아니라 청색, 하늘색 이 하단 쪽까지 맞는 큰 하락이 나와줄 수 있다. 그러면 그때가 알트코인 불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XRP BTC 차트를 한번 좀 볼게요. XRP BTC 차트를 보면은, BTC 차트를 보면 제가 이제 선 하나 그려놨는데 15년도 그 고점과, 그리고 17년도 이제 쏘기 직전 그 고점 맞고 떨어진 자리와, 이제 19년도 저항을 한번 줬던 자리를 쭉 있는 지점에서 이 저항 라인에서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왔어요. 여기서 저는 조정이 될 거라고 보진 않는데, 여기서 저항 받고 한번 떨어져 주고 이제 한 번 더 여기서부터 다시 쏘기 시작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 큰 상승이 여기서 나와줄 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알트코인 불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 목표가로 볼 수 있는 거는 거의 뭐 이제 한 2배 정도 상승되는 7,000 사토시, 다음 목표는 7,000 사토시 정도 될 수 있겠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뭐 1,900만 원이었나요? 잠깐 업비트로 한번 봐볼까요? 7,000 사토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7,000 사토시. 이건 뭐죠? 뭐 잘못 쓴 게 나왔는데, 예, 1,900만 원이라고 치면은 7,000 사토시면은 00007. 에? 1,330원. 예. 제가 0을 잘못 더했나 본데 1,330원 정도가 저는 다음에 갈 수 있는 어떤, 뭐 완전히 딱 맞진 않겠죠. 목표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 어떤 보는 관점에서는 어떠냐면은, 그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어떤 시장 상황이 나오더라도 조금 이제 팔면 좀, 저는 제 관점에서는 아쉬워서 저는 끝까지 들고 가볼 생각인데, 2017년도 3월 장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리플 코인이 쏘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17년도 3월쯤 이때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하락이 나왔는데, 27% 하락 이후에 다시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에 리플은 더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리플은 2만 사토시를 찍으면서 고점을 찍었었죠. 그리고 리플이 쭉 횡보를 해주다가 나중에 17년도 불장이 끝나고 그 비트코인이 이렇게 내려갈 때 리플은 크게 쏴주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어요.
그런 상황이 이번에도 연출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한다고 해서 리플 코인을 판다라는 판단은 저는 조금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횡보를 해준다면은 사실 알트코인들은 모두 다 좋은 상황일 거고,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것보단 횡보하는 게 낫고, 횡보하는 것보다는 또 약간 오르는 게 낫죠. 1%. 근데 비트코인이 막 정말 광폭적으로 혼자 쏴주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이미 한번 그 전 고점 17년도 고점을 한번 터치를 했기 때문에 17년도 고점에 물려있는 물량들을 소화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이거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그 인간이라는 게 다 본전 심리가 있기 때문에 17년도 고점에 물려있던 분들은 이날만을 기다려 왔어요. 그래서 지금 17년 이제 고점이 온 순간 본전 심리 때문에 본전 다 털고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엔 지금 다 이제 시장을 떠나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을 뚫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 여기서 뭐 하락을 한 다음에 가던가 아니면 횡보를 해준 다음 가던가 할 텐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저는 비트코인이 충분히 이제 30% 하락까지 나올 수 있는 지점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크립토 공포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충분히 이제 떨어뜨려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아직 극단적인 탐욕 구간이고, 지금 그 RSI 지표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상단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좀 더 떨어뜨리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지금 매도하고 싶진 않다. 이거는 제 생각인 거고요. 왜냐면 알트코인 불장인지 아닌지 아직 완전하게 결판 난 건 아니고, 아직까지도 알트코인 불장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제 관점에서는. 가는 길이 그냥 하락이 있을 뿐인 거고, 이때도 보시면 이건 이더리움 대비 리플 차트인 건데, 이때도 리플이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와줘요. 1, 2, 3, 4, 5 5일, 6일 정도 후에 7일 정도의 슈팅, 그리고 또 5일 쉬었다가 또 슈팅. 그러면 리플 요 장에서만 봐도 리플로 큰 수익을 얻으려면은 이 하락하는 장에 우리가 버티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상황이 저 때보다 좋네요. 저 때보다 좋다라는 거죠. 왜냐면 음봉만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뭐가 그렇게 힘들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이제 힘들 수가 있고,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을 괜찮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은 거고, 힘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제 관점에서는 이제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만큼만 좀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하면서 가시는 게 가장 좀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각자 이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야만 하고, 저는 그 투자 방법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음이 편한 투자자가 반드시 성공을 보장해주진 않지만, 저는 성공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높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고,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 1부 방송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녁에도 제가 한번 더 찍을 수 있으면 찍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